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디카엘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형 작업과 목업까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제가 미어캣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근데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변형이 안 되고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최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자물쇠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어를 복제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 복제를 하는 단축키는 뭐였죠? 컨트롤 J였죠. 네,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레이어의 눈을 클릭하셔서 어, 가려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컨트롤 T 단축키를 누르면 저희가 변형을 할 수 있는 변형 박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잠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먼저 보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스케일부터 로테이트, 스큐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보이는데 저희는 먼저 스케일부터 알아볼 건데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네,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끝 모서리 부분을 잡고 한번 이렇게 조절도 해보고 네, 그리고 가운데 중심점에 있는 점을 잡고도 움직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가 잡은 점을 위치를 기준으로 반대편 점은 고정이 된 상태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중간에 이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네, 이미지가 저희가 잡은 지점만 움직이면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T 한 다음에 이제 바깥쪽 부분에 마우스를 모서리 부분에 근처에다가 위치시키시면은 이런 꺽쇠 표시로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잡고 돌려서 회전시켜 보시면은 로테이트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네, 미어캣들을 굉장히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맨 하단에 플립 호리젠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하단에 플립 버티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반전 기능입니다. 그래서 플립 호리젠탈부터 누르시면 클릭, 도리, 네, 그리고 맨 아래 버티컬 누르면 도리, 도리, 네, 이렇게 좌우 상하 반전해서 반전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 작업을 끝마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려면 엔터 키를 누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작업하시다가 동일하게 ESC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스큐, 뭐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왜곡, 원근 왜곡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단축키로 말씀을 드리면은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한번 모서리를 잡고 움직여 볼게요. 네. 그럼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왜곡이 뭐냐? 디스토트 왜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지점만 잡고 움직이고 변형시키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모서리를 잡고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엔 스큐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점이 같이 반응하면서 왜곡을 시키는 평행하게 왜곡을 시키는 스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모든 기능 키를 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도 자꾸 움직여 보시면은 원근 왜곡이 됩니다. 네, 거리가 더 멀어 보이게 좀 거리감, 공간감이 느껴지게 왜곡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퍼스펙티브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원근 왜곡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단축키를 이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게 단축키 이용 안 하시면 각각 사용하고 싶은 왜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잡고
움직이시면 왜곡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워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워프라는 기능은 곡면 왜곡 기능인데 클릭하시면은 그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쪽 부분에 혹은 바깥쪽 부분을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사진 이미지가 마치 평면이었던 사진 이미지가 곡면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입체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마치 접힌 듯한, 사진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또 워프 기능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워프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에서 클릭하시면은 아크라는 애도 있고 아치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아크 형태, 아치 형태, 플래그 형태 각각 버튼들을 누르면은 해당 모양대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전 위에 있는 애들은 제가 눌러보진 않았는데요. 눌러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18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말 그대로 180도 각도로 회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 90 클락와이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90도 각도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하나의 이미지는 핸드폰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는 배경 화면, 이렇게 이미지 두 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풀 이미지를 옮긴 다음에 왜곡을 시켜서 한번 간단한 목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이미지는 자물쇠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버튼을,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J 누르신 다음에 사용을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물쇠 버튼 눌러서 해제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옮길 건데요. 이미지를 옮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작업 탭 버튼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옮기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미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당 이미지를 화면에 있는 해당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옮기고자 하는 작업 탭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키시면 화면이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작업 탭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이 바뀐 작업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떼시면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크기가 지금 보시면은 밑에 깔려 있는 이미지보다도 큰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크기를 줄여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컨트롤 T를 누르시고 크기를 대략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래 깔려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퍼시티라고 했던 불투명도라고 있었어요. 이 불투명도 수치를 낮춰주셔서 대략 한 50% 절반가량 제가 한번 낮춰보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이미지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건 뭐였죠? 네, 모서리 가장자리 라인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꺽쇠 표시로 바뀌었어요. 잡고 대략적인 각도로 맞춰주시고 한쪽 모서리를 맞춰 주시는 게 먼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모서리를 먼저 맞출게요. 대략적으로 맞추고 각도도 어느 정도 맞추면서 맞춘 다음에 여기 부분 현재 고정이 된 상태로 여기 부분만 좀 줄이면 좋은 상황이니까 네, 저희는 여기를 잡고 움직이셔야 마주하고 있는 점은 고정이 된 상태로 크기 조절이 된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잡고 좀 크기를 줄여준 다음에 그럼 대략적으로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모서리가 맞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안 맞는 부분을 왜곡만 시켜서 맞추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디스토트 기능을 활용하셔서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맞춰야 되는 점을 잡고 각 모서리에 맞추고 그리고 화면을 이동해서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디스토트 기능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잡고 또 마저 맞춰줍니다. 화면을 좀 축소해서
봤을 때 이미지 크기, 모양이 이상이 없으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춰놨던 오퍼시티, 불투명도 수치도 다시 올려주셔서 원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굉장히 귀염뽀짝하게 지금 기린 한 마리가 서 있는데요. 이 기린이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상태인데 몸 포즈에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은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퍼펫 어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편집, 두 번째 메뉴, 거기에서 중간 지점쯤에 와서 보시면 P로 시작하는 퍼펫 워프, 한글 버전에서는 퍼펫 뒤틀기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택해 놓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그물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퍼펫 워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절이 있죠. 어떤 목이나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관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하면은 어떤 핀이 박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퍼펫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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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핀을 한번 박아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핀을 박는 요령은 관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각 이미지 끝부분에다가 클릭해서 퍼펫 핀을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퍼펫 디테일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이 점이 핀이 고정이 되게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핀을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오, 오이, 오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근데 이 핀을 만약에 혹시나 잘못 추가해서 제거를 다시 하고 싶으실 때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점에다가 핀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가위 표시로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하시면 다시 제거가 되니까 간단하게 다시 제거하시고 다시 그냥 클릭하시면 핀을 박을 수가 있어요. 핀을 박은 다음에는 다시 이 점을 잡고 오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핀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꾸 움직이면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에다가 갖다 대면 가위 표시도 뜨지만 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이격시켜서 주변에다 갖다 대면 꺽쇠 표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잡고 움직이시면 회전도 시키실 수가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되면 퍼펫 디트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핀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움직이고, 그리고 혹은 이미지를 회전시켜서 모양의 변화를 재밌게, 네, 아니면은 이미지 합성할 때 상황에 맞게 변형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 포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포즈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형을 하셨으면 동일하게 완료하고 싶으실 때는 엔터키,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변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잉.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파일에 보시면은 목업이라는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에코백이 보이는데요. 이 에코백에다가 지금 제가 또 다른 배경 이미지,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 에코백에다가 자연스럽게 프린팅 된 것처럼 합성시키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가 다른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 방식을 목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합성이라는 용어와 목업이라는 용어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목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제품으로 어떤 제품,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을 실제로 양산하기 전에 가상으로 미리 확인을 하는 그런 디자인 합성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업 작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파일이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뭐 목업 다운로드 혹은 영어로 목업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신 변형
원리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서 직접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셔서 목업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목업 파일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목업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제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레이어, 보기 버튼 옆에 레이어의 색상을 바꿔놔서 표시를 보기 편하게, 식별하기 편하게 레이어의 색상을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일단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색상도 바뀌어 있지만 친절하게 레이어 이름을 자세히 보면 제일 상단에 위치한 레이어가 저 같은 경우는 Your Design Here, 여기다가 너의 결과물 디자인을 입혀라 라고 친절하게 레이어 이름까지도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썸네일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어떤 모양이 있어요. 마치 이 A4 용지가 한 장이 접혀 있는 느낌으로 A4 용지 한 장, 그리고 어떤 파일 모양이 있는데 이 속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목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고급 객체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급 객체로 잡혀 있는 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잠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가방면에 들어갈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그 요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옮긴 다음에 합성을 쉽고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풀어준 다음에 이미지를 아까 제가 들어온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했던 환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다가 이미지를 옮겨주고요. 네, 이미지를 옮겨주고 대략적으로 위치 크기를 맞춰주고요. 네, 자, 여기서 이미지를 옮겨주셨으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Save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장이 있어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Ctrl S입니다. 네, 파일에 들어가시면 Save라고 있는데 Save는 저장이죠. 네, Ctrl S, 단축키는 Ctrl S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아까 전에 그 작업 탭으로 클릭해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품의 디자인이 프린팅 된 것처럼 나온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어떤 배경이나 제품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하고 싶은데 스마트 오브젝트는 변환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레이어는 레스터라이즈라고 하는 일반 이미지 속성을 띠고 있는데요. 고급 객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이어 빈 공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빈 공간에 대고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썸네일 우측 하단에 보면은 어떤 문양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이 상태가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변형 작업부터 모업하는 작업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작업을 하실 때 있어서는 이 변형 작업과 목업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합성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하실 때는 Ctrl T 단축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Ctrl T 한 상태에서 기능키, Ctrl 키나 Ctrl Alt 키 혹은 Ctrl Alt Shift 키에 따라서 변형 기능이 바뀌는 것을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시면 퍼펫 어프라고 했던 퍼펫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실제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목업 제품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